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리와 오트밀 완벽 가이드 자료 보면서 그 귀리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또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지, 또 오트밀이랑은 뭐가 다른지, 영양가는 어떤지 한번 속 시원하게 알아보시죠. 네, 이번 시간 통해서 귀리랑 오트밀 그 차이점부터 해서 건강 목표에 맞게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먼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귀리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벽과 식물의 씨앗, 원곡물 상태를 말하는 거죠. 껍질이 꽤 단단해서 사실 그대로 먹으려면 조리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냥 씨앗 상태? 네. 반면에 오트밀은 이 귀리를 우리가 먹기 편하게 가공한 제품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껍질 벗기고 납작하게 누런 거 있잖아요? 그게 롤드 오트, 아니면 잘게 부순 스틸컷, 뭐 더 가공해서 바로 먹게 만든 것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귀리가 진짜 원물이고 오트밀은 그걸 요리하기 쉽게 가공한 형태들이군요. 뭐 스틸컷, 롤드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영양 성분도 좀 다르겠네요. 그 자료 보니까 100g 기준으로요. 귀리가 오트밀보다 단백질이랑 식이섬유가 뭐 엄청 높더라고요. 거의 6배 이상. 네, 맞아요. 특히 그 단백질, 식이섬유 차이가 크죠. 아무래도 그 가공 과정에서 껍질에 풍부한 영양소들이 일부 좀 손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만 딱 놓고 보면 사실 귀리 원곡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조리가 불편하니까 대부분 오트밀로 드시는 거고요. 그렇죠. 칼로리 얘기도 재밌던데요. 100g당 칼로리는 귀리나 오트밀이나 뭐 거의 비슷하던데 한 380kcal 정도?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 번 먹는 양은 뭐 한 30g, 40g 이 정도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칼로리가 엄청 낮더라고요. 백미법 반도 안 되던데요? 그렇죠. 1회 섭취량 기준 칼로리가 낮은 것도 장점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트밀이 물이나 우유랑 섞이면 이게 엄청 불어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아주 크고요. 또 그 귀리의 핵심 성분, 그 베타글루칸 있잖아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시켜서 포만감을 정말 오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찾는 이유죠. 베타글루칸 그게 핵심이군요. 근데 오트밀도 종류별로 혈당 지수, 그 GI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그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오트밀, 퀵 오트밀 같은 거요. 이게 GI가 꽤 높던데요. 스틸컷이 제일 낮고 롤드, 그다음 퀵 오트밀 순서로 막 높아지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건강 생각하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편하게 먹으려고 가공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입자가 작아지고 밀이 좀 익혀질수록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확 빨라져요. 그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죠. 자료에서도 퀵 오트밀이 롤드 오트밀보다 혈당 부하가 뭐 40%나 높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40%나요? 와. 네.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왕이면 덜 가공된 거 스틸컷이나 롤드 오트밀을 드시는 게 훨씬 낫죠. 잠깐 편하자고 혈당 스파이크 겪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역시 괜히 슈퍼푸드가 아니네요. 건강 효능이 진짜 많아요. 그 베타글루칸,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요. 하루 3g만 먹어도 LDL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나 줄 수 있다니. 어우, 네, 맞습니다. 그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 잡고 포만감 주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식이섬유 함량도 엄청나잖아요. 100g에 10g이 넘으니까 이게 사과보다 4배 이상 많은 거거든요. 와, 진짜요? 그럼 변비 걱정은 확실히 덜겠는데요? 그렇죠. 장 건강에 아주 좋죠.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되고요. 뭐 그 외에도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에너지 만드는 비타민 B군, 또 마그네슘 같은 것도 있어서 숙면에도 좋다고 하고요. 이야, 팔방미인이네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하루에 한 30, 40g 정도 먹는다고 치고 가공 덜 된 스틸컷이나 롤드 오트밀 고르고 그렇죠. 네, 그게 기본이죠. 네. 그리고 설탕이나 시럽은 좀 피하고 대신 뭐 견과류나 씨앗 아니면 베리류 같은 거 토핑으로 올리고요. 그 밤새 불려 먹는 오버나이트 오트밀, 이것도 혈당 부담 줄이는 팁이라고 하던데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불려두면 소화도 더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식이섬유가 워낙 많으니까 물을 꼭 충분히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오히려 배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 맞다. 물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모든 과유불급이죠.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배탈 날 수 있고요. 복통이나 뭐 설사 같은 거요. 특히 갑자기 식이섬유 확 늘리면 그럴 수 있으니 천천히 늘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임산부나 통풍,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분들은 섭취 전에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퓨린 함량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네.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그 글루텐 문제요. 귀리 자체는 글루텐 풀인데 이게 재배나 가공 중에 밀 같은 거랑 섞일 수 있다면서요. 교차 오염?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흔해요. 밭이 가깝거나 수확기계나 가공시설을 같이 쓰면 쉽게 섞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글루텐에 진짜 민감하신 분들, 셀리악병 환자분들이나 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꼭 제품에 글루텐 프리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게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냥 귀리라고 다 같은 게 아니네요. 그럼 우리가 흔히 먹는 시리얼이나 미숫가루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시리얼은 좀 그렇죠.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요즘엔 통곡물 시리얼, 저가당 시리얼도 나오긴 하지만요. 미숫가루는 이제 여러 곡물을 볶아서 갈아 만든 거라 영양 구성도 다르고 씹는 식감이 없다는 게 오트밀과의 큰 차이점이죠. 소화 방식도 좀 다르고요. 그러네요. 확실히 그냥 통곡물 자체인 오트밀, 특히 덜 가공된 오트밀이 좀 더 건강한 선택지에 가깝겠군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분표를 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자, 오늘 얘기 정리해보면 귀리, 오트밀, 정말 영양 풍부한 건 맞는데 핵심은 어떻게 가공했냐 이거네요. 가공 방식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나 영양 성분이 확 달라지니까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목표에 맞게 이왕이면 스틸컷이나 롤드 오트밀 같은 덜 가공된 녀석으로 고르고 적당량 드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질환이 있거나 글루텐에 민감하다면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트밀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부르는 다른 가공식품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오트밀처럼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면은 없을까요? 그냥 건강하다더라 하는 막연한 인식 말고 그 이면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